안녕하세요. 여느 날 연애교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뭐 교대 1, 3학년과 임용시험과 4학년을 다뤘다면 교대 생활이 끝나면서 또 새로운 교직 생활이 시작이 되죠. 이제 신규 발령에 대해서 약간 잠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교대는 다르지만 지금 같은 시도군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네. 그렇죠. 저희 같은 해에 발령을 받았죠. 네, 같은 해에 이제 신규 연수 들었는데 네. 이제 먼저 발령 받으셨고 네. 네, 성적이 좋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제 임용이 끝나면 합격자 발표를 먼저 하죠. 합격자 발표를 하고 네, 이제 또 바로 해야 될 것이 많죠. 엄청 많죠. 제 기억에는 그 합격자 발표가 나자마자 이제 교육청 홈페이지였나? 네. 들어가서 어떤 양식을 도교육청에 제출하라고 해요. 음, 근데 그 양식이 되게 많아요. 뭐 신체 검사에서부터 뭐 친한 친구 번호 3개 써라, 뭐 개인적인 뭐 신상 정보부터 정말 진짜 할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시점이 뭔가 되게 바빴던 기억이 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네. 준비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것도 또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이 있는 동네에 살면 제가 상관이 없는데 그쵸. 멀리 살면 이제 뭐 와서 전해준다던가 뭐 우편으로 발송해야 되는데, 이제 도교육청이 있는 곳에서 한 3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이 그때 거기 있었는데, 아 이게 또 우편으로 갔다가 괜히 누락될까봐. 그럴까봐 집에서 차를 몰고 도교육청까지 직접 와서 제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불안하다. 이것 때문에 내가 잘못되면 임용이 취소가 되니까 아유. 약간 그때는 약간 쫄보 마인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신규 연수 일정이 나오죠. 졸업식 직전에 했던 것 같아요. 네, 졸업보다 먼저 했었던 네. 기억이 나고요. 맞아.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 연수가. 정말 재밌었죠. 저는 저번 영상에서 말했듯이 저는 다른 교대를 나왔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정말 없었거든요, 한 명도. 그래서 그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었어요. 기억에도 남고 선생님으로서의 첫 행보라고 하는 느낌? 그쵸.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가면은 이제 선생님으로 불리게 돼요. 그 장학사님께서 이제 뭐 할 때 선생님들 이렇게 얼마나 얘기하는데, 어색하든지. 근데 사실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교대에서는 그러니까 합격했다는 걸 행복하게 티를 잘 못 내요. 왜냐면은 그쵸. 이제 뭐 좀 주변에 이제 좀 안 좋게 된 친구들도 있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복학을 해서 이제 막 학교를 다니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뭐 학교나 동기들 카톡방 이런 데서는 막 자랑은 못 하는데, 근데 이제 연수원에 가시면 이제 다 합격한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행복한 티를 조금 낼 수, 한 톤씩 좀 올라가 있죠, 그때는. 그렇죠. 그런 네. 것들도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새롭게 네,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사실 뭐 막 교직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기보다는 약간 마음가짐을 다지는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준비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여기서 배운 내용이 교직에서 정말 필요하다, 막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니고, 뭐 앞으로 교사를 가면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겠다라는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약간 복무 같은 거 알려주죠. 그때 좀 저는 네, 그건 도움이 좀 되긴 네.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는 좀 책임도 좀 늘어나는구나. 네. 그런 거, 해외여행을 가거나 어디 내가 이 지역 외에 다른 데를 갈 때 다 보고를 해야 되는구나, 나 이제 자유의 몸이 아니구나, 약간 그런 느낌, 혹은 정말 거대한 굴레에 톱니바퀴처럼 들어간다는 느낌이 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쵸, 조금은 그런 게 답답하겠다 싶은 마음은 들었지만 일단은 뭐 행복함에 네, 지금 생각하니까 또 그런 점이 또 있었네요. 네, 그냥 가셔서 너무 과하지 않게 놀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놀면 이제는 교사이기 때문에. 그쵸, 막 연수 너무 들떠있어서 술을 좀 이렇게 많이 드신다고. 하고 뭐 다음날 연수에 불참하거나 이랬을 네. 때 또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런 것들은 거는 조금 조심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졸업했던 것 같습니다. 네, 졸업식 가셨어요? 네 갔죠. 저는 그 연수 기간에 졸업이 있어서 졸업도 못 갔어요. 도마다 일정이 다르니까. 네, 너무 아쉽더라고요. 저희는 졸업식에 안 가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추후에 과사를 따로 방문해야 주게 했어요. 그쵸, 저도 가서 받아왔던 네, 기억이 그러니까 나요. 뭐 우편으로는 그걸 못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자, 가서 이제 그때 타 시도군 가는 동기들 마지막으로 보고.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저는 음. 졸업식에 직접 참여 못했지만 헤어짐. 약간 시원섭섭한 느낌이 있죠. 약간 네. 시원섭섭한 느낌이 있고, 허탈한 느낌도 있고, 약간 여러 마음들이 약간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자신의 시험 성적에 맞게 발령이 나게 됩니다. 발령도 사실은 내가 원하는 지역을 쓸 수가 있죠. 네, 그쵸. 발령도- 지망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또 시도마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이거는. 저희는 지망을 쭉 썼죠. 이렇게 1지망부터 네. 끝지망까지를 썼었어요. 그리고 정규 발령과 중간 발령이 있는데요. 정규 발령은 이제 3월 1일자, 9월 1일자를 얘기하고요. 중간 발령은 이제 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뭐 퇴직이라든가 출산 휴가, 휴직 등 때문에 이제 빈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중간 발령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발령 나면 어떤 식으로 나죠? 저는 군대를 먼저 가갖고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발령이 며칠에 나겠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그때쯤 이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이름이 뜨더라고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뭐 3월 며칠자로 발령이 몇 명 난다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의 시군이 나오더라고요. 아, 어디 동네에 간다. 누구는 어느 시로 가고 누구는 어느 시로 가고 이게 뜨면은 그리고 며칠 뒤면은 그 시나 그 군 뭐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어느 학교에 배정이 됐고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아, 그런 식으로 알려주네요. 거기에 이제 뭐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뭐 교육청 어디로 와라 하면 거기서 이제 발령장을 나눠주고 제가 발령받은 학교에서 데리러 오십니다. 아, 그쵸. 교감 선생님이 데려다 주시죠. 아주 어색하게 네, 그쵸. 꽃다발 이렇게 받고 사진도 맞아. 찍고 같이 맞아, 차를 맞아. 타고 학교로 왔던 기억이 그쵸.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발령이 났어요. 조금 빨리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이제 혹시 미필인 분들은 이제 군대 이야기를 좀 빼먹을 수가 없겠죠. 이게 아무도 또 안 알려줘갖고 네. 약간 헷갈렸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이 케이스가 조금 다르지 않나요? 그쵸. 군대를 발령 받고 가셨죠. 저는 발령을 받고 1년을 근무하고 나서 갔어요. 저는 발령 받기 전에 군대를 갔다 왔는데 조금 더 일반적인 케이스니까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는 발령을 받고 나서 군대 영장이 똑같이 날아왔어요. 그 최종 합격 날 때쯤에 군대 영장이 같이 왔어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거기 찍힌 날짜는 뭐 4월 중에 입대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령을 기다린 입장에서 저는 바로 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연기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연기 사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뭐 대학원에 다닌다든지 뭐 아니면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든지 이런 사유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대학원을 다니려고 대학원을 등록을 해놓은 상태여서 학생이라는 사유로 아마 연기가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 저는 따로 지원을 해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런 방식으로 연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럼 연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럼 연기되면 연기된 복무 날짜가 또 영장으로 날아오르나요? 네,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마냥 연기할 수는 없으니까 네, 사실 그쵸. 뭐 보통은 1년 근무하고 자기가 지원을 하는 거죠, 입대를. 아, 그러면은 그때는 복무를 어떻게 되고 가요? 그때는 제가 군대 가기 딱 전날 기준으로 휴직이 됩니다. 군휴직 같은 네, 거. 군 휴직이 되고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점이 저희가 공무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휴직의 사유가 사라지면 바로 복직이 돼요. 아, 군 휴직이기 때문에 군대를 제대하는 날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마 이거 군대를 저와 비슷한 케이스로 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마지막 휴가, 그러니까 제대하기 한 한 달 정도 전에는 학교를 한번 방문을 해 주셔야 돼요. 방문을 해서 이제 복직원을 자필로 작성을 해 주셔야지만 복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조정해서 일정을 잡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중에 가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령 받기 직전에 가셨잖아요.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시험이 끝나고 영장이 날라왔어요. 이제 그 다음 해 7월로 돼 있더라고요. 아마 저는 이제 9월 1일 예정이었는데 근데 저는 그냥 뭐 군대는 빨리 가는 게 낫지 싶어서 그냥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군대를 갈 때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냥 가면은 임용이 취소가 됩니다. 왜냐면은 9월 1일날 발령 받기로 했는데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단으로 안 하는 거네요. 그럼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꼭 전화를 거셔서 임용 유예원이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래 사유로 임용을 잠시 미룬다라는 서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에 복무한다는 이유로 이제 작성을 했고요. 저는 이제 3월 31일에 전역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한 12월부터 도교육청에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미리. 그래서
거기도 이제 복직원을 냈던 것 같습니다. 한다 이런 걸 제출을 한 다음에 이제 복직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도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임용 끝나고 군대를 간다. 그러면은 가기 전 그리고 다녀온 후에 교육청에 문의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복무를 담당하시는 장학사분이 네. 계시거든요. 네.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항상 전화를 네. 거시고 상의해 보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3월 31일에 전역을 하는데 전역하고 바로 발령이 날 것 같아서 일부러 휴가 일정을 정말 거의 3월 마지막 주로 조정을 해놨었어요. 거의 임박. 제가 전화를 다 해서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3월 25일쯤에 제 시가 나왔고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한 3월 28일쯤에 이제 저희 학교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28일이라서 바로 29일 날 그 동네 와서 여기 와서 방 구하고 되게 촉박했네요. 네, 그리고 부대 복귀한 다음에 전역하고 다시 일로 와서 이제 막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당장 그냥 방을 구해야 했던 약간 막막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규정과 규정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네. 내 사정에 이런 걸 좀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바로 대처를 못해요. 네. 학교도 대처를 못하고 교육청도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교육청에 미리미리 전화를 좀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군대 얘기 좀 길어졌네요. 발령 첫날이나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잊을 수가 없죠. 아유, 네. 정말 이 직업을 첫 시작하는 날이라는 또 의미가 있는 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에 제가 어느 학교에 발령이 난다는 거가 뜨고 나서 그날 오후에 학교에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인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그 당시에는 김영란법 같은 거에 사실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작은 음료수를 하나 사갔던 것 같아요. 교무실에 음료수 이렇게 세트를 사서 드리면서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령받은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교장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하고 집으로 갔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이제 오게 되면 몇 학년을 맡게 될 예정인데 그 학년에 그래도 학기 초 회식을 하기로 했다. 선생님도 혹시 와줄 수 있냐? 그래서 이건 가야겠다. 이것도 신규니까 서로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술을 처음 먹은 날이잖아요. 대학생끼리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완전 된통 죽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쵸. 그리고 다음 날이 바로 발령장 그 임명장 쓰여식이어가지고 술 완전 취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교무부장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선생님 일어나서 가야 돼. 그래서 겨우 이제 발령장을 받으러 갔던 그쵸.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첫날 기억나시나요? 첫날 저는 발령날이 4월 1일인데요. 정말 네. 만우절 같은 날이었어요. 거짓말 같은 날이었어요. 정말. 저 3월 31일에 전역을 했습니다. 근데 휴가 때 이삿짐을 다 싸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것들만 다 넣어놓고 이제 바로 전역증 받고 버스 타고 저희 집에 와서 그냥 정말 옷만 딱 갈아입고 네, 뭐 친구들이랑 놀고 막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바로 차 몰고 이제 여기로 왔죠. 시로 와서 짐 옮기고 학교 가서 인수인계 받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짐 정리 대충 하고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도교육청이었나요? 시교육청에 갔어요. 시교육청에 가서 임명장 받고 뭐 꽃 받은 다음에 이제 학교로 와서 그날 3교시부터 수업을 했습니다. 1, 2교시는 이제 다른 선생님도 해주셨고 3교시부터 수업을 하고 수업이 끝나고 이제 진이 다 빠져 있는데 이제 환영회가 있다고 그래서 환영회에 가서 이제 사실 이 술이라는 거를 꼭 안 마셔도 상관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처음에 마음이다 보니까 이게 주시는 걸 또 다 마셔야 되나? 또 나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니까. 네, 그렇게 와서 저도 그때 주시는 술들을 다 마시고 조금 많이 취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나 아마 신규로 발령 받았을 때 이런 네.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 신규 때는 사실 뭐 다양하게 이러한 사건들이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다 처음이니까 진짜 좀 힘들지 않았나?
그쵸. 지나고 보니까 재미있었던 것 같고 네, 치기 어린 네. 부분들이 좀 있었죠. 네. 네,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발령 이후에 뭐 초기 얘기들 중에 뭐 또 약간 썰 같은 것들은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기회가 나누고 있을 것 같아요. 또 네. 조만간. 네, 그렇게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제 뭘 하면 좋을까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를 쭉 했죠. 그 대학교를 입학할 때부터 선생님이 돼서 발령을 받을 때까지 한 그 사이에 일어났던 저희가 조금 기억에 남는 일들을 좀 더 실제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어떨까?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네. 뭐 교대생부터 이제 발령 초기 그리고 지금까지 약간 썰들 말씀하시는 거죠. 썰 풀자는 소리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궁금한 거 교대에 관련된 것도 좋고요. 선생님에 관련된 거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뭐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네. 한번 이야기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